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그러나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예술작품. 끝없는 노동으로 인간에게 봉사하다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사지육신 티끌 하나 남김없이 모조리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영물 소. 그런 소가 남긴 화려함의 극치, 찬란한 예술 호운이 탄생시킨 것은 바로 화각공예다. 중요 무형문화재 109호 이재만 장인을 통해 전통 화각의 세계를 만나본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곳에 이재만 장인의 공방이 있다. 소의 뿔을 이용하는 화각공예는 재료가 귀하고 공정이 매우 까다로운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서 배우는 것도 업으로 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재만 선생은 구한말 3대 각질장이었던 고 음일천 선생에게 화각공예 기술을 사사받아 현재 유일하게 화각장인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어린 시절 만화가를 꿈꿨던 그가 이 길에 접어든 지 50년이 넘게 흘렀다. 매일 새벽 4시 이곳 보물창고에서 그의 하루가 시작된다.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화각공예는 사실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예술 장르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특한 공예다. 화각공예라는 것은 이제 그 이름 그대로 화려할 화자, 뿔각자. 그래서 뿔에다 그림을 그리는 화려한 공예품을 화각공예라고 그래요. 주로 그 소뿔과 소뼈를 이용한 그 재료인데, 소뿔도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 과정과 또 써야 될 뿔이 있고 쓰지 못할 뿔이 있는 그런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또 소뼈를 가공해서 개선 작업을 해서 틈과 틈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작업. 그래서 화각공예는 거의 주로 소뿔과 소뼈를 이용한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의 뿔을 얇고 투명하게 펼쳐 도화지처럼 만든 다음 뒷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해서 화려한 공예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화각공예다. 당나라 시대에는 거북이 등딱지를 이용했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대용품으로 소의 뿔을 이용한 것이 화각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에서는 붉은색을 권위로 생각했어요. 왕들만 쓰는 색상. 그래서 붉은색을 많이 쓴 것은 동양이 제일 많이 썼고요. 노란색은 왕을 섬기는 왕비의 색깔이라 해서 금은 보석을 상징하는 색깔이라서 황색을 썼죠. 그래서 화각공예는 유독 황색과 적색을 많이 썼던 그런 공예품이 높은 지체 때문에 색깔을 이용했던 거죠. 웬만한 머리장 하나를 장식하려면 대략 400장의 도화지가 필요하고 소 200마리가 동원되는 셈이니 화각공예품은 왕실과 귀족층만 소장할 수 있었다. 습기에 약해 보존 또한 까다로워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귀한 예술품이다. 때문에 화각공예 기술을 보존하고 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잠깐 왔다 가는 순간 함이 하나가 부서졌어요. 저기다 올려놓은 게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누가 이걸 주문을 하고 갔는데 이게 떨어져서 부서졌어요. 어떡하냐. 새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어요? 시간은 안 되죠. 빨리 고쳐봐라.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것을 고쳤더니 오늘날 수리도 잘하는 거야. 훗날 네가 어떤 유물을 고치더라도 기본적인 기술은 여기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서진 걸 복구할 줄 아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다. 만드는 건 누구나가 한다. 이런 말씀을 했었을 때 난 손 들었어요.
그런 선생님이구나 하고.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운 내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많은 걸 배웠다 그랬어요. 누구도 쉽게 가려하지 않고 가기 힘든 길. 고맙게도 아들이 장인의 길을 따라와주고 있다. 첫 공정은 소의 뿔을 가공하는 작업인데 오븐을 이용해 굽는다. 원래는 그 조그만 숯 담는 그 통이 있는데 화로에다가 숯을 피워가지고 고기 굽듯이 솥불을 돌려가면서 구웠어요. 근데 하나하나씩 굽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구워봤자 20-30개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가면서 조금 빠르게 만들 수는 없나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실패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븐을 활용을 하게 되니까 하루에도 100개 정도 구울 수 있는 속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오븐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온에 달궈져 부드러워진 뿔을 평평하게 펴서 0.3mm 두께의 얇고 투명한 각질을 만드는 작업인데 압력솥과 프레스를 결합한 기계를 이용해 넓게 편다. 화각으로 다듬을 수 있는 솥불은 한우, 숫소. 그것도 2-3년생의 뿔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게 고르고 고른 재료지만 굽고 난 후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솥불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구운 작업은 다 완성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또 이제 구별을 해요. 사용을 할 수 있는 뿔인지 없는지. 근데 이제 여기서 육안으로 바로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갈아내면서 뿔이 투명한지 아니면 투명하지 않은지 이렇게 거뭇거뭇한 부분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작은 부위, 이런 뿔은 조그만 부위로 사용이 되거나 갈아봐서 이쪽 부분마저 투명하지 않으면 이 뿔은 버리는 거죠.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는데 버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투명한 뿔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화각의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고. 굽기와 펴기가 끝나고 난 후에는 연마 작업을 진행한다. 종이처럼 얇은 각지로 만들어야 비로소 그림을 그릴 도화지가 되기 때문. 전체적으로 두께가 고르도록 하기 위해 세밀하게 반복해서 연마를 해야 한다. 솥불 한 개가 뿔판 한 장이 되는데 가장 크다 해도 가로 12cm, 세로 8cm에 불과하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과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연마 작업을 마친 화각은 다리미로 꼭꼭 눌러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한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과거보다 더 잘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 이재만 선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화각 작품의 내구성을 높여왔다. 화각의 재료가 되는 것은 솥불의 표면 부분뿐이다. 이게 이제 솥불의 그 사골이에요, 사골. 그 쓸 수 있는 거는 요 가생사리밖에 없어요. 잘라낸 것이 이거예요. 요 부분. 요 가생사리 부분만 잘라 쓰는 거죠. 나머지 안에는 쓸 수가 없어요. 요것만 갈아서 이렇게 가공한 다음에 켜내서 요걸 이제 삼각형식으로 갈아서 뿔과 뿔 사이로 이음새를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각공예는 솥불과 솥뼈만 이루어지는 거죠. 솥불판이 완성되면 소의 정강이 뼈를 깎을 차례다. 화각공예에는 소의 뿔과 함께 뼈가 이용된다. 뿔이 도화지라면 뼈는 작품을 완성하는 골선이 된다. 뼈는 끌칼로 곱게 갈아 두께를 고르게 만든다. 잘 깎았네. 조금만 마무리를 잘 다듬어주면 매끄럽게 잘 되겠어. 완성된 솥뼈는 화각을 붙인 후 그 경계선 위에 하얀 괴선을 그리듯 박아주는 최후 공정에 필요한 재료다. 저희는 작업할 때 그냥 재밌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가뜩이나 힘든데 욕까지 먹어가면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제가 아들이지만 그런 식으로는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되게 그냥 재밌는 분위기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건 저렇게 저렇게 하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이 좀 안 맞을 때는 좀 티격태격 하다가도 다시 웃으면서 작업하는 분위기로 지내고 있고, 이제 저희 아버지지만 스승님이고 저한테 엄격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분위기를 또 싫어하세요. 되게 무거운 분위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항상 작업을 할 땐 밝게 즐겁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식이기 전에 제자인데 만족스럽다는 것은 뭐 아직 더 본인이 갈고 닦으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족도를 그때 가서 느끼는 것이고, 지금은 아무래도 기술이 화각공예는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매사에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100% 어디에 만족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시 이 분야 또 이런 과정, 조과정, 과정 다 들리기 때문에 뭐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항상 많이 연구해야 되고 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편리한 방법을 또 찾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을 또 소비해야 되겠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곳에서 이재만 선생은 후진 양성을 위해 힘쓰는 한편 도안과 채색 작업을 한다. 완성된 화각에 비로소 예술을 입히는 과정이다. 제일 먼저 할 일은 화각에 그릴 그림을 미리 밑그림으로 그려놓는 일. 주로 민화를 소재로 한다. 어린 시절 화로를 잘못 짚는 바람에 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선생의 손놀림은 정교하다. 화각에 이제 밑그림이 선정이 되면서 그 위에 이제 화각을 대고 다시 또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는 다 붙인 상태에서는 뒤집어져서 화각의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도안이 거꾸로 그린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도안을 하죠.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든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십장생이라고 해가지고 문갑하고 탁자를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그런 그 작품 도안이에요. 해와 산, 물과 돌, 소나무와 달,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이 그의 그림 위에 펼쳐진다. 인간이 동경하는 신선세계, 장엄한 이상향이 담겨있고 희망과 기원, 꿈이 한 폭의 그림으로 형상화된다. 한 40일 정도 걸린 거죠. 어디 있는 그림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구상을 해서 새로운 것, 남이 안 갖고 있는 그림, 그것을 이제 창안해서 만든 거죠. 우리가 하루 일과에서 제일 그 편안한 시간, 제일 좋은 시간이라 그러면은 나는 아마 도안 그리는 시간이 제일 뭐 좋다고 해야죠. 왜냐면 아무 잡념 없이 그냥 붓이 돌아가는 대로, 내가 또 구상한 대로, 또 창작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쫙 그리다 보면 아주 편한 시간이에요. 뭐 다듬질을 하거나 뭐 망치질하거나 뭐 할 때는 위험도 있고 실수도 하고 막 그러지만, 도안은 밑그림을 막 연필로 대생을 한 다음에 붓으로 먹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 나갈 때 그때만큼은 굉장히 기분 좋아요. 도안이 완성되면 드디어 솥불판 위에 그림을 그릴 차례다. 평범한 소의 뿔이 화려한 색을 입은 예술작품으로 변신하는 순간이다. 채색을 하기 전 검은 먹선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투명한 각지 위에 붓으로 세밀하게 선을 메꿔 나간다. 얇은 선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교함을 요하는 작업이지만 선생은 늘 붓을 이용한다. 일반인들이 쓰는 그 펜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선 자체가 그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 일자선이라서 이렇게 명암 같은 걸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붓은 언제든지 내가 힘을 주거나
힘을 뺐을 때 그 곡선이 굉장히 부드럽고 강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붓으로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죠. 먹이 마르고 나면 채색 작업에 들어가는데 물감은 돌가루에 수성과 유성알료, 접착제를 섞어 만든다. 뿔을 다듬는 17번의 골각 공정을 거친 후 채색 과정 또한 16번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화각 공예가 완성된다. 가장 먼저 입히는 색은 언제나 흰색. 밑그림 먹 작업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요. 채색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흰색이에요. 흰색은 이제 그림에 명암을 줄 수도 있고 딴 색깔을 칠했을 때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경계선도 될 수가 있고 그런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흰색이에요. 흰색을 한 다음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덧칠을 해도 크게 나가거나 이렇게 색깔이 변질되거나 이런 일이 없죠. 화각의 바탕색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붉은색을 입히면 비로소 생명력을 갖춰나가는 순간이 온다. 투명한 화각지는 뒷면에 채색을 하고 뒤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화려한 빛을 낸다. 이재만 선생은 붉은색과 노란색 외에도 초록과 파랑, 흰색, 검정 같은 색도 바탕색으로 시도하고 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 그렇지. 큰거 했네. 채워. 그다음에 살짝 가운데만 않게. 그러고 제일 중앙만 살짝 대줘. 한번 시집못 간다. 자, 이제 하고 눌러. 우리 이수자 붙이지. 제자들이 전수실로 몰려들었다. 이제 아시죠? 선생은 늘 바쁜 시간을 쪼개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준다. 중앙에다 다듬는 거 줄 거기 있잖아요. 브로치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뒤에 브로치를 해서 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뻐요. 지금 광을 내질 않은 상태인데 광을 내면 유리하게 저렇게 바짝바짝 피네. 50년이 넘는 세월. 그동안 화각을 배우겠다고 나선 후학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두 오래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고 한다.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 그는 요즘 화각 공예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갈리는 소리가 썩썩썩부터 삭삭삭 소리 나요. 붙은 것 같아요. 얘 이제 구탱이만 꺾어 붙이세요. 한번 전체적으로. 여기다 젊은 시절 붙여도 되고. 이재만 선생이 화각에 처음 빠진 건 그 화려한 색감에 매료됐기 때문이었다. 접히면 돼. 화려한 오색 단청 문양과 그림으로 장식하는 화각은 부드러운 걸로. 우리의 전통 공예 분야 중에서 가장 다채로운 색감을 표현한다. 이제 그는 현재 시대 정신을 전통의 방식으로 녹여내는 작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씩 눌러나가야 좋아. 젊은 사람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맨 K-팝이니 외국 번역각이 있는 곡이나 이런 거 틀고 춤이나 추고 술이나 유흥 쪽에 또 서비스업에 이런 쪽에 눈만 자꾸 돌리다 보니까 허술한 일은 안 하는 게 되죠. 또 거기에 문화도 이미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이 문화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육부에서 또 문광부에서 어디든 간에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우리 전통 문화를 삽입시켜서 고등학교 때는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고 전문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외부 사람을 데려다 놓고 기술을 가르친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것 자체는 우리 국가기관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화각공예는 그림, 호칠, 채색, 가공 등의 기술이 모두 들어가는 작업으로 종합예술이라 할 만하다. 숫소에 거친 뿔이 꽃처럼 아름다운 뿔로 표현하는 이 과정을 이재만 선생은 꽃봉오리가 터지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꽃이 피어나기까지 한없는 정성과 극한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비로소 찬란한 예술품으로 승화된다. 우리 한국의 공예품이라는 거는 우리네 자체가 사실 모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는 최고로 알아주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문화를 잘 모르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꼭 전시를 하게 되고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나한테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떠나는 명물 소. 그 소의 뿔과 뼈를 재료로 위대한 기적과 같은 예술품으로 승화된 화각. 인간이 동경하는 이상향이 펼쳐진 화려한 예술의 극치 화각공예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뛰어난 문화 자산이다. 오랜 기다림과 끝없는 정성을 담아내는 한결같은 장인 정신. 이재만 선생은 오늘도 소뿔에 그의 예술혼을 그려내고 있다. 화각, 이름 그대로 화려한 뿔의 공예품이죠. 저에게는 굉장히 있어서도 없어서도 아니 되는 그런 그 작품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그 속에는 엄청난 고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정의를 내린다면 화각이란 그러면 무조건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좋은 작품과 좋은 아이디어가 형성이 돼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꼭 기다림, 이런 인내심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